지금부터 우리 함께해요. 단합과 도전, 역동하는 김제라는 주제로 2021년 김제시 시정 공감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감 콘서트는요. 민선 7기 김제시 시정에 대해서 소통하고 의견 청취를 통해 비전을 추구하고자 마련이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박준배 김제시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패널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건설을 위해서 국회, 중앙부처, 시민의 현장을 하루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시정활동하고 계신 박준배 김제시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제6대 김제시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지섭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6대 김제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최지석입니다. 다음은 신미란 경제복지국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제시 경제복지국장 신미란입니다. 다음은 올해 2월 16일자로 신규 임용된 윤준호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자리에 2월 16일자로 환경과 지방운전 서기보로 임용하게 된 윤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패널로 자리해 주신 세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오늘의 공감 콘서트 진행 순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감 콘서트를 위해서 각계 계층의 시정에 대한 바람을 듣고자 사전에 현장에서 시민의 소리를 저희가 영상으로 미리 담아봤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직원분들께서도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시민분들께서는 노인 일자리, 장애인 복지, 청년 창업, 소상공인 지원 등에 대해서 의견을 보내주셨고, 직원분들께서는 우리 시의 주요 사업, 직원 후생 복지, 인사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여기 계신 시민, 또 직원, 여기 계신 패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순서로 박준배 김제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김제시민 여러분, 청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제시장 박준배입니다. 제가 시장 취임사에서 60년대 민족 갈등과 폭동으로 혼란에 빠졌던 싱가포르를 청렴한 정치인 이광효는 시의원부터 출발해서 30여 년 동안 봉사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정의로 경제도약한 싱가포르를 만들었는데, 김제 시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4년간을 주셨으니 제가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를 만들기 위해서 30분의 4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작년 초부터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시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방역지침 준수와 방역활동으로 위기를 잘 극복해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친 피로를 달래기 위해 우리 함께해요 단합과 도전하는 김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감 콘서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공감 콘서트를 통해서 그동안의 애로사항과 시정의 소통을 감동함으로써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건설을 위해서 서로 뭉치고 다져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한 단계 도약하는 자리가 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준배 김제시장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요. 시민이 계신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젊은 우리 노인들이 이제 소외되고 별로 할 일도 없어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요. 그런데 시장님은 특별한 배려로 우리 시니어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서로 친목도 도모하면서 또 돈을 벌지 않아요.
돈으로 뭐 우리가 돈을 쓸 수 있잖아요. 그것도 사 입고 만난 것도 먹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불악은 또 모범 불악이에요.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니어 모임이 아니었더라면, 사계절 농장의 모임이 아니었더라면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데, 시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주셔서 우리가 즐거우게 하고 서로 이렇게 친절을 도모하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우리 불악은 잘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앞으로 이곳이 장애인 복지 타운 형태로 조성되어져 활동이 제한적이고 소외된 많은 장애인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장애인 복지관에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관 실내의 쉼터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데 많은 장애인들이 저처럼 일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도에 중국 영길에서 시집온 박혜란이라고 합니다. 센터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한국 생활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다문화 가족과 김제 시민이 하나가 되어 어울려서 많은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청년몰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향후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김제시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아서 창업이나 주거, 일자리 등 정보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 취업이나 창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과 같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창업이 쉽지 않은데 아리 사업을 통해 창업 초기 비용도 지원받고 맞춤형 교육이나 멘토링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리 사업 종료 이후에도 청년 창업가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김제시에서 청년 인턴제, 청년 창업 지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취업 지원, 지평선 산업단지 활성화 등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김제시 청년들이 나아갈 수 있는 많은 환경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미취업 청년들 취업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상황이나 아니면 울산시에서 진행하는 지역 인재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원금을 줌으로써 기업의 인건비는 낮추고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여러 사업들이 활성화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이 희망이다. 청년 화이팅! 이렇게 해서 여러 각계 계층의 현장에 계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시장님, 노인 일자리부터 시작해서요, 장애인 복지, 다문화 가족, 또 청년 창업까지 분야별로 이렇게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는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계신데요. 특히 김제시는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사례로 알려졌다고 들었습니다. 자,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어르신들께서 많이 만족을 하고 계신데 또 앞으로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어르신들 일자리를 처음에 구상하게 된 동기가 시장이 되고 나서 살았는데 우리 김제시가 5년 연속 노인 자살률 1위예요. 이거 시장으로서 낯을 들 수가 없구나. 근데 제가 이제 야인 시절을 한 6년, 7년 이렇게 김제 시내를 갖고 돌아다니면 선배님들 만나서 자네는 행정직 출신 시장이 될 테니까 시장이 되고들랑 내 뒷동산에 쓰레기 좀 없애. 그게 이제 과제였어요. 그러니까 노인 자살률 문제하고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한 끝에 각 마을에서
그동안 수십 년, 5, 60년을 사는 게 어르신들일 텐데 그 어르신 대표에게 쓰레기 감독하는 거, 못 버리도록 하는 걸, 분리수거하는 거를 책임을 주문 쓰겠다 해서 노인 마을 환경 지킴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18억을 보냈는데 싹 깎였어요. 아, 큰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인 회장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을 살려서 이제 그 사업을 했는데 헌지 1년 만에 우리 노인 자살률이요 12위로 호전된 거예요. 1등 하다가 그게 돼서 제가 야,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구나. 근데 중앙부에서 또 이걸 알아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이걸 전국 사업으로 강살리기 하는 노인 일자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중앙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제 올해부터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생각 묻히지 않고 원래 시니어 클럽이라는 거는 세계적인 단체인데 각 65세까지 자격증을 가지고 자기가 그 자격증을 내놓고 이제 거기에서 봉사료를 받는 건데 우리 촌의 어머니 아버지들 4, 50년간 자격증은 없지만 핏줄, 뼈, 이 근육에 다 자격증이 있다. 농사 4, 50년간 지었다고. 그러니 촌의 빈 공터 500평 이상만 되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공동밭으로 해서 거기에서 갖고 가지고 팔아서 어머니 아버지 쓰도록 하고 기본적인 시장형 20만 원 주면 어떠냐 해갖고 처음에는 그거 실시하니까요. 뭐라고 시내에 소문이 나냐면 박준배는 노인 어른들 맨 일만 시켜 먹으려고 한다고 욕이 나와요. 근데 1년 지나니까 팔으니까 돈이 남거든요. 말하자면 일반 공공 일자리 27만 원 받는 것보다 시장형 시니어 클럽 하는 게 훨씬 이문이 되니까 이제 20개에서 40개로 늘었고 2019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53개로 늘었어요. 올해는 그 수요가 많아서 시비가 적어가지고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동안에 묵었던 밭 이게 전부 다 없어지면서 생산적인 일자리가 되고 또 어르신들에게는 소득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 방향도 더 커가야 되겠다. 근데 지금 어르신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파 다듬고 미나리 다듬고 이 다듬는 전처리 사업. 김제에는 이 전처리 사업이 없어요. 그래갖고 양파도 키우면 부안으로 보내네. 갖고 부안서 다시 다듬어갖고 오는 거예요. 김제 시장으로서 참 폭포하더라고. 우리 김제의 푸드웨어, 엄지식품 이 내놓으라는 식품 가공기업이 많은데 그 전처리는 다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거야. 제가 답답해서 이 전처리 시설도 우리 노인 어른들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로컬 푸드장 다듬어서 다 우리 나가야 되고요. 우리 김제 시내 학교 전부 다 전처리 시설 나가야 되고요. 이런 일자리가 추산해 보니까 앞으로 한 3,000여 자리가 나올 수 있겠어요. 이러한 전처리 사업 우리 노인 어른들 할 수 있는 거를 더 많이 늘려서 우리 김제가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복지가 가장 풍부한 김제로 만들고 싶습니다. 예.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그래도 조금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제시 65세 노인 인구가 32%라고 하죠. 최고령 사회로 알고 있는데요. 영상에서도 우리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 어르신들의 경제적 삶의 안정뿐만 아니라 또 삶에도 활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제시에서도 장애인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타운을 운영, 지원을 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많은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님,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장애인 복지관의 쉼터 조성과 또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장애인 복지관의 실내 쉼터 물론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복지국장님한테 예산 좀 많이 세워주십시오. 잘 좀 많이 좀 해주시고 또 이제 일자리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장애인 일자리 관련 사업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건강가정 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로 이렇게 명칭이 바뀐 것만 봐도 정부에서 얼마나 다문화 가족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영상 속에 나오셨던 중국 연길에서 시집 온 박혜란 씨도 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원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김제시에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예, 우리 다문화 가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김제시가 출산율이요, 대한민국이 0.98이고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3.2입니다. 근데 세계에서 머리 좋기로 가장 1등인 대한민국은 0.98이고요. 2등인 이스라엘 민족은 3.2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과 유대민족의 다른 점인데 이거는 우리가 크게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 문화가 쉽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당장 코앞에 닥친 게 1,500만 평 지금 김제시 2호 방주제 뒤에 국제협력용지가 있어요. 자, 국제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제가 BMW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을 유치하려고 뛰고 있고 또 엊그저께는 필립스란 129년 된 세계적인 기업을 만나서 유치를 하려고 하지만 기업을 유치하면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사조 제가 와서 처음으로 가서 방문해서 이렇게 유치를 하고 봤는데 600명 못 얻는 거예요. 저를 졸르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전주, 군산, 익산에 다니면서 사람을 취업해서 메꿔 가잖아요. 요즘 호령 사람이 없어서 결국에는 김제에서는 다 하더라도 모자라서 다른 데서 얻어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750개 정도 불과 150만 평이 가지고 있는 이 산업단지에서 이렇게 인원이 없어서 걱정인데 앞으로 1,500만 평 어떤 사람으로 대치를 할 거냐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다문화 가족 육성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된 이후로 다문화 가족을 위한 가급적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한국어 프로그램, 또 아이 돌봄 사업, 다문화 한마당 축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와서 각 나라별로 외국인은 나라를 만들어줘. 필리핀의 날, 중국의 날, 일본의 날, 몽고인의 날 이런 외국인 날로 만들어주고 공무원 시험 준비반에 10% 쿼터제를 줘라. 지금 고등학교 졸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에게 10% 쿼터제를 줘라. 다문화 가족이 공직에도 진출을 하고 우리 사회 각 분야에도 진출을 해서 우리 한민족으로서 같이 나가는 다문화 세계로 다민족으로서 한국이 나가는 그런 모범 김제시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마 글로벌 세계가 되면서 시장이 되면서 우리 김제시에서도 다문화 가족이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다문화 가족이 공직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 청년 관련 질문을 또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청년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이기도 한데요. 젊은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몰 아리락, 청년 창업공간 이다, 또 지평선악당에서는 공무원 시험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김제형 청년 정책이 전국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영상 속에서도 아까 많은 의견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청년몰 활성화 계획이나 취업이나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또 아리 사업 종료 후에 청년 창업가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는지,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시책 등 우리 청년들이 많은 질문을 좀 보내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80%가 가난이 대물림되니까 이 3%, 5%를 하면서 엠포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럼 저는 생각이 내가 시장이 되었는데 한국 청년들에게 가장 역동성이 있는 김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처음에 생각한 게 자, 공무원 시험 기초생활수급자 자제분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자연히 중류생활로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 공무원 시험 준비반 만들자 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와, 반대가 그리 많았어요. 한 1년 동안 죽으라고 반대하니까 우리 실무자가 3번 거래다가 막판에 와갖고는 시장님 이거 공약으로 한 것만 만족하시고 포기하시죠. 그래서 내가 달랬어요. 거꾸로. 야, 내가 공약을 했는데 한 번은 해봐야지. 해보자. 달래가지고 했는데 3개월 만에 11명 합격했어요. 이 어려운 걸 네. 해내셨어요, 시장님. 네. 그러니까 1년 지나니까 23명 합격했어요. 이제 전국에서 어느 학원보다도 가장 많이 합격생을 내는 그런 공무원 시험 준비반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꿈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3년 김제에서 살아야 공무원 시험반에 입학할 수 있는데 이제는 6개월로 줄여야 되겠다. 근데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반을 할 수 있는 한 5층 내지 7층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평생 우리 시민들도 교육을 하지만 공무원 시험반을 늘려서 지금 90명 직강반이 60명도 안 되는데 그걸 90명까지 현재 리모델링해서 늘리고 직강반을 한 200명까지 늘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다른 전주나 군산, 익산에서 와서 우리 김제에 전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청년 유입 정책으로 그렇게 이제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청년몰, 와, 이 청년몰 하는데도 1년 동안 장소를 헤맸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여기 보건소장님 계시는만, 야, 보건소장님들아, 내가 5억 반납하느니 국비 반납하느니 보건소 1층 절반만 다오. 갖고 절반 달래가지고 거기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냥 국비로 리모델링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했더니 이게 청년몰도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제가 어떤 제안을 했느니 우리 김제 시티투어버스가 생각보다 오히려 잘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탄 분들이 아직도 번지신 분이 한 번도 없어요. 김제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전주에서 오면 모다 아울렛에서 김제역 들려가지고 KTX 내려오신 분 실어서 전통시장 동원리아 보고 식사를 어디서 하냐? 우리 청년몰 아리락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김제 청년몰이 잘 된다는 거 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벽골제 이렇게 가는 시티투어버스 운행 코스를 바꿨는데 이게 이제 전국에 알려지면 김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김제가 잘 알려질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청년 공간 2다. 여기에 하신 분이 앞으로 청년들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취업할 수 있는 자격증도 주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김제 시민들에게 평생 학습관을 방과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던 영어 중급반을 저도 좀 가고 싶어서 영어 중급반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필리핀 영어 교사 선생님이더라고요. 이게 영어로만 하니까 영어로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은 못 와. 근데 그 중급반에 가서 저도 잃었던 그런 기회를 살리려고 제가 참여하는데 마찬가지로 자격증이나 이런 역량 강화를 하고 싶은 분들은 아까 언어도 얘기하던데 그런 평생교육관에 저희들이 계속 시민들이 5명 이상만 되면 제가 반을 신설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도 자격증도 가지고 역량 강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려고 합니다. 올해 청년 아리가 시작한 지 2년 지났거든요. 근데 올해 어떤 사업을 했느냐 행안부에 청청사업. 청년이 CEO고 청년을 고용하면 90%를 국가가 돈을 줘. 김제가 청년들이 오면 역동하는 그런 김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 청년 정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러 사업들이 이렇게 성공했다, 추진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뉴스로만 접했었는데요. 사실 그 사업들이 성공되고 진척이 되는 데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여러 직원분들의 노고와 피땀이 그 안에 흘려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김제시의 다양한 청년들에 대한 비전과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참석하신 패널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먼저 최지석 노조위원장님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시장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두 가지 정도 건의사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19년도 단체협약 38조에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의거해서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청과 직속기관은 올곧게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받고 있는데 민원주적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교대로 식사를 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5분, 길게는 20분이 채 안 되는 식사 시간은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친절한 민원 응대로 이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점심시간 휴무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남 담양, 무안, 그리고 경기 양평과 화성시, 오산시, 연천군, 고성군, 그리고 전북에서는 남원시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 5월부터는 광주광역시 5개 구청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읍면동 우체국에서는 2018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은행계에서도 금년에 대구은행에서 실시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둘러봐도 규모가 작은 식당에서도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것을 두어서 직원들한테 이제 쉴 권리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도 처우 개선과 친절한 민원 응대 그리고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점심시간 1시간 휴무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지금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김제시에서는 의료 종사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한 6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방역 업무는 예방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집단 면역력을 형성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께서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시장님께서 큰 배려를 해주셔서 우리 전 직원 특별휴가를 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특별휴가를 제도화해 주셨으면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죠, 시장님? 바로 답변 주실까요? 네, 최대한 보장을 하려고 하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근로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어떤 고위층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7시까지 밥을 먹고 제 체력 단련장에 가서 오늘은 아욱을 심었습니다. 제 체력 단련을 해야 제가 건강해야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30분 내지 한 50분 정도는 체력 단련을 하거든요. 헬스장 대신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영어의 give and take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최대한 봉사를 하고 8시간 봉사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공공과정을 하는데 거기는 9시부터 시작하면 브레이크 타임이 딱 15분 주어집니다. 10시 반에. 10시 반에서 15분간. 10시 45분까지. 공적인 시간 주어진 거는 최대한 공적으로 해줘야 되나요? 그게 기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테이크. 자기가 받아야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우리 한국 근무 정서가 이렇게 세계 선진국에 갈 정도로 생산성 밀도가
아직 얕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저도 가끔 핸드폰을 보기 때문에 제가 난 시간 토요일 일요일 와서 결제하는 경우도 있죠. 밀린 결제를. 공무원들이 양심을 걸고 100% 나는 근무를 했다. 그러면 줘야죠. 어떻게 주려고 하느냐? 저는 조를 편성해라. 30분 조를 편성해서 12시 반까지 식사하고 나머지 30분 근무하신 분은 퇴근 시간을 30분 유연근무제로 앞당겨줘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권한도 해당 부서장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부서원들은 정말로 8시간 철저히 근무했다. 그럼 부서장이 알아서 유연근무제로 30분 늦게 출근할 수 있도록도 하고 빨리 퇴근할 수 있도록도 하고.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봉사를 해라. 그걸 요청하는 겁니다. 두 번째, 특별휴가 당연히 해야죠. 이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대비 않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각 부서장님도 특별휴가 3일씩 해주시는 걸로 나눠갖고 한꺼번에 하시지 말고 한꺼번에 하면 올 수도 없다니까 나눠갖고 미리 계획을 짜서 해주십시오. 예. 네.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질문은 여기 계신 모든 직원들의 바람이자 또 궁금한 사항이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쉬어야 또 일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조를 편성해서 교대로 좀 유연 근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부서장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도록 하겠다라는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성 공무원 분들을 대표해서 신미란 경제복지국장님께서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예, 우리 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앞서 그 시장님께 건의드렸던 그런 노인 일자리, 또 청년 일자리, 장애인 쉼터,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다문화 가족 등 그 전반적인 시민들의 바람이 저의 국의 일들이어서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어깨를 자꾸 짓눌러요, 저희 어깨를.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아직도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 이 조직에 더 열정을 바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다짐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국장님의 목소리만 봐도 파이팅이 느껴져요. 이제 여성 공무원 대표로서 시장님께 두 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분여기 그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예전에 그 공직 사유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졌죠. 현재는 일 그 가정 양립을 위해서 저희 육아휴직,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또 육아휴직이라든가 또 이제 그 유연근무제, 시간 단축 등의 그 제도가 잘 마련되어는 있죠. 네, 비교적 최근에 생겼죠. 예, 그런데 이러한 그 제도는 잘 활용이 되어지고 있지 않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육아휴직을 신청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업무 공백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업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서장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먼저 저희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는 그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성 공무원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편안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를 시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다음 이제 그 두 번째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본 것은 어떤 거냐면 여성 공무원들의 그 인사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선 7기 저희 무엇보다도 여성 공무원들의 그 능력을 인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시장님께서. 네. 근데 그동안 여성 공무원들이 갈 수 없었던 그런 보직에 발탁을 해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한껏 그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직장 내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여성 공무원으로서 그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저희 김제시는 여성 친화 도시인 만큼 그 시장님께서 더 많은 여성 공무원들이 잠재 능력을 믿고 이끌어낼 수 있도록 승진이나 주요 보직의 문을 좀 넓혀 주셔서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발탁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저희 치미와 계장님이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국 주무계장으로 발탁을 해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도 여성이 센터 주무계장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여성 공무원들의 그런 잠재 능력을 시장님께서 인정을 해주셔서 정말로 많은 남성이 많이 계시지만 과거와 달리 여성 공무원들의 숫자가 더 늘어났고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여성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미란 국장님께서는 여성 공무원을 대표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정말 좋은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활용하기가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조성에 대한 부탁을 해주셨고요. 인사와 후생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시장님. 남녀 모두 똑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여성을 대표해서 지금 말씀을 조금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그 여성 공무원들에 대해서 승진도 제가 늦추지 않고 꼭 시키고 있다. 여성이라고 해서 발탁을 않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면 다 발탁을 한다. 근데 저는 저 오기 전에 처음 출발이 어떻게 됐는가? 그동안의 금평을 맞게 받아왔는가? 이게 연산과 저기를 봐서 다 계산을 해서 하지 무조건 저 전에 민선 두 시장님 거치면서 막 승진 빨리 했다고 해서 무조건 승진시켜 주는 건 아니에요. 금평 다 주는 건 아니고. 예. 예, 감사합니다. 가정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다 함께 솔선수범을 하자. 또 여성도 능력에 따라 이렇게 승진을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자료를 보니까 김제 씨의 경우 여성 공무원의 수가 남성보다 조금 더 많더라고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성평등 차원에서도 여성분들이 차등을 받아서는 안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패널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아마 오늘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지금 긴장하고 계시지 않을까. 지금 이제 일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셨죠. 신규 공무원이신데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월 16일자로 신규 운전직으로 임용된 윤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운전직 15명을 대표해서 시장님께 궁금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 않습니까? 다들 잘 알고 있듯이. 그로 인해 저 또한 이번에 올해 초 운전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엄청난 혜택을 받았고요. 그 15명을 대표해서 시장님께서 이번 민선 7기를 들어 김제시 운전직 자체 채용을 위해 그간 노력하신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윤준호 직원분은 본인이 소개하신 것처럼 2월 16일자로 신규 운전직 9급에 채용이 되셨습니다. 운전직 채용 관련해서 지금 시장님께 질문을 주셨죠? 네, 답변 듣겠습니다. 예, 제가 슬로건이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건설인데 경제도약을 해서는 기업주도 많이 뛰는데 정의로운 김제건설을 해서 딱 민선 1기 때 내놓을 만한 게 뭘까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 주 근무 시간이 52시간제로 바뀌면서 이제 인원 채용을 16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공무직으로 할 거냐 운전직으로 할 거냐 해서 결제가 올라왔어요. 공무직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정식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5년 전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공무직으로 채용할 거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니다. 김제 시내 청년들로 해서 공채를 해서 정정당당하니 정의로운 김제 건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야 된다. 헐라오니까 이게 정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안부에 건의를 했어요. 정원을 달라고. 근데 제가 시험을 치르면서 나중에 후담으로 들은 건데 이번에 오신 그
운전직 15분이요. 아주 10대1 경쟁이에요. 면접관이 물어보면 한 가지 물으면 10가지를 대답한대. 달달달 외우고 있대. 그러니까 제가 참말로 김제시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가 모여야 됩니다. 김제시를 위한 충성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이 모여야 됩니다. 근데 내가 공채를 해서 이분들 인재를 이번에 잘 모았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운전대를 잡으면 우리 김제시를 위해서 참 충성을 할 수 있겠구나.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의로운 김제 실현을 위해서 이번 신규 운전직 공무원도 채용을 했고 앞으로 청정도 그런 방향으로 뽑을 각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방 이 자리에서 큰 말씀하셨습니다. 청경도 이제는 공채로 뽑겠다. 예. 지역 채용,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단 한 명이라도 우리 공무원 채용 분야에서 늘리려는 시장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답변이었습니다. 자, 이제 함께 하신 패널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이번 순서는 직원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내주신 의견 중에 금구면 이재현, 요촌동 박혜원 직원이 보내주신 의견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먼저 금구면 이재현 직원이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김제 시티 투어버스 새만금 코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새만금 코스는 훗날 새만금 세계 박람회 또 새만금 국제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루빨리 심포 마리나항 및 횟집 단지가 개발이 돼서 새만금 코스가 식도락 여행 코스로 발돋움했으면 합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자, 시장님, 올해 1월 14일에 대법원 선고가 났어요. 새만금 2호 방조제가 최종 김제시 관할로 결정이 됐고요. 지난해 11월 24일에는 새만금 동서도로 준공을 시작으로 새만금에 대한 희망이 계속해서 크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직원분께서도 그런 면에서 심포 마리나항 개발과 김제 시티 투어버스 새만금 코스 신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주 동감인 말씀이고 제가 간절히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김제 시티 투어버스가 역전해서 KTX 타고 오신 분들 싣고 전통시장 들려서 아리락에서 청년몰에서 점심 드시고 벽골제 들려서 능제 들려서 새만금 우리 심포 마리나항 부근을 가서 거기에 지금 제가 온 뒤로 한 5만 평에 해당되는 부지를 관광단지를 만들려고 이번에 새만금 MP에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관광단지에 이제 호텔, 숙박업소 이런 휴게소이 들었으면 거기는 이제 완전히 마리나항 조성과 그거 여러 가지를 어우러지는 거죠. 그 계획이 지금 실시가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 스파랜드 골프장 그게 한 18년 동안 방치됐던 건물을 제가 오면서 뭐 롯데든 코롱그룹이든 하면서 다 이렇게 세일을 했거든요. 이것도 기본계획 만들어 가지고 제가 세일을 해야 돼요. 이게 저는 이렇게 이제 우리 국소장님들에게 시의원님들하고 대화하는 건 건배끼고 다급한 거 있습니다. 의장님께 이 얘기하고 저는 주로 중앙부서 또는 큰 기업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해요. 장청환님 만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세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세일하고 새만금 시장만 세일해야 돼요. 2025년에 2선석 늘어나면 엊그저께 보니까 자파부두로 2개를 해놨어요. 지금 컨테이너 세상에. 그래서 내가 장관님께 그랬어요. 지금 물건이 나오면 750개 공장 기업에서도 컨테이너가 다 나오는데 무슨 자파부두만 해놓습니까? 이런 거 안 됩니다. 컨테이너선 5만 톤이지 10만 톤급 해주십시오. 건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야 제 일이죠. 직원들이 다 아는 것 제가 콩야파시 하면 이건 아니요. 시간만 낭비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직원들이 모르는 거, 못하는 거 그걸 제가 뛰어야 되니까 그래서 할 거고요. 좋은 동감이고요. 그래서 시티투어버스도 제가 새만금 바람길까지 집어넣으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갈 거고요. 하여간 우리 새만금이
이제 김제 시민들이 그래도 박준배 잘 뽑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감동스럽게 갖고 갈 겁니다. 예. 김제 시티 투어 버스 새만금 코스 저도 꼭 한번 타봐야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촌동 박혜원 직원이 보내주신 의견인데요. 인구 늘리기 관련해서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2022년 특장차 단지가 완공되면 근로자 및 가족의 주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백구 특장차 단지 및 스마트팜 근로자들의 주거 공간 조성과 인구 유입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질문하신 요촌동 박혜원 직원은 신규 직원이신데요. 시 주요 사업과 인구 늘리기를 연계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인구 늘리기 시책에 참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게 쉽게는 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김제시에서도 이렇게 인구 유입과 관련해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제가 와서 이거 내가 참 어려운 지경에 빠졌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혁신도시가 지어가지고요. 아파트가 분양을 하니까 김제 청년들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김제는 아파트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문화가 어떻게 돼가지고 구조조정심이라고 반대고 뭐 길거리가 차 진입로가 어렵다고 반대고 김제시청 공무원들은 관계 공무원들은 반대를 반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화를 했죠. 수천억을 투자하려고 하면 시장은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면 같이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한 3,000세대 정도 지어지려고 이제 인허가가 난 곳이요. 그렇게 되고 있죠. 비근은 예로 또 어느 정도 협조원 직원도 있냐면 국토부에 공모에 응모를 했어요. 지평선산단 응모를 한 겁니다. 공동체에도 한 1,000세대가 그쪽에 들어와요. 또 시내에 작년 12월 말로 신풍동, 요촌동에 100세대 주상복합 건물로 또 공모에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당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직원은 1200세대를 건축과 주무기장인데 1200세대를 공모해서 따온 거야. 그래 이게 나는 이런 분들이 협조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김제에 좋은 일들이 공무원들이 변화가 돼서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엊그저께도 내가 우리 건설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법에 걸리지 않으면 기업체들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받아주십시오. 그거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서 하려고 애를 달는데 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여간 인구 늘리기에 우리 주거 공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걸 많이 늘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구 유입과 관련해서는 주거 공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아마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이 모여서 인구 늘리기라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함께해요. 단합과 도전, 역동하는 김제라는 주제로 2021년 김제시 시정 공감 콘서트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도요. 영상으로 담은 시민의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제시는 벽골제가 말해주듯 전통적으로 전형적인 농업도시입니다. 최근 산업화 과정에서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고 그로 인해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어 농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들이 김제시로 많이 들어오고 정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청년 농업인들을 김제시로 유입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작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김제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박준배 시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제시청에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물심양면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2021년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혹시 또 다른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세 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최현규 김제시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님, 박종일 김제시 소상공인 회장님, 주식회사 알룩스 최대영 영업이사님, 이렇게 각 분야에 계신 세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하면 농업을 빼놓을 수 없죠. 이제는 농업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스마트팜 첨단 농업, 종자산업, 또 농가 소득 향상과 시민의 먹거리를 위한 로컬 푸드, 푸드플랜 등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디지털에 능숙한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들을 많이 육성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네, 우리 농업 문제가 나오니까 그 농업에 종사하는 그 계장 과장님들이 저 와가지고 좀 꾸지람을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와서 보니까 농림직은 거의 없고 행정직이 대부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니 김제의 가장 큰 장점이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 가는 좋은 옥토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꿔야 할 사람 농림직을 이렇게 죽여놨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토목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인사부서에 관련된 계장 과장들을 나무랬어요. 전임 시장이 모르면 건의를 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제가 농림 분야에 있는 주무계장을 계속 승진을 시켰죠.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건 내부적인 일이었고 외부적으로는 제가 작년 6월에 김현수 장관님, 재작년에 이계호 농림부 장관님 두 분께 이계호 장관님께는 죽산 콩이 많이 생산되니까 우리 죽산 콩이 지역 특화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고창 복분자 부안뽕 할 때 김제는 뭐 했냐라는 게 시민들의 저한테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내 임기 동안에는 김제하면 콩, 두부, 두유, 두부 이게 김제산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게 제 다짐이었어요. 그래서 이계호 장관님하고 해가지고 콩 가공 공장 그게 가고 있죠. 근데 올해는 아까 우리 최현규 회장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청년 농들을 위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제가 한 게 뭐냐면 우리 새만금 1,500만 평 이외에 김제 땅에 한 전체가 2,400헥타르 되는 그 농림축산식품부가 땅만 가지고 있지 뭘 할지 몰라. 그래서 제가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 그거 해가지고 한 1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지만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모험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받으신 전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 3분의 2가 땅이 없는 분, 희망이 없어. 아니 4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어머니를 간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건의를 했어요. 땅이 없는 젊은 세대를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을 우리 새만금 2,400헥타르 중에 1,000헥타르만 주십시오. 시범적으로 21년도에 30헥타르 주십시오. 그 장관님 김현수 장관님께서 좋다. 내가 밀어주마. 내가 있는 동안에 최대한 밀어주마. 아예 요사이 장관님 바뀐다 내가 가슴이 통계통계해요. 법을 빨리 바꿔야 되니까. 왜? 지금 산업단지는 100년까지 임대할 수 있어요. 근데 농지는 집도 못 지어 자기 집도. 그래서 제가 50년 임대 100년 임대 만들으라고 법을 바꿀 준비를 하라고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새만금 해양과에 계속 독촉하고 있어요. 법안을 만들어서 던지야죠. 국회에. 장관님께도 보고 올리고. 그래서 올해 목표가 30명 1헥타르에서 30헥타르지만 앞으로 1000헥타르까지 1000명 목표로 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김제
스마트팜 혁신별에서 교육받은 분들 최대한 김제 청년농으로 흡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교육받은 청년들을 최대한 김제시로 유입할 수 있게, 흡수할 수 있게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시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들어보니까 농업 분야에서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분들께서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생활이 안정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인데요.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김제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저는 대학에서 7년 동안 겸임교수로서 경제학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재정 정책을 통해서 김제시 재정 정책을 통해서 김제시 경제를 일으켜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소상공인들에게는 시설 개선 사업, 그리고 김제 시민들에게는 농로가 용지나 진봉은 50%도 이게 포장이 안 돼 있어요. 용배수로도 늘 터지는 곳이야. 그래서 그 사업을 한 15배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로 김제 시내 건설업자들에게 나가는 돈이거든요. 이게 어차피 김제 시내 돈이 도는 거야. 그러니까 김제 시내 사업이 많이 나오니까 전주, 군산, 익산에 계신 사업가들이 김제에다가 주소 냈고 세금 내고 일로 30%가 왔대요. 그래갖고 100개도 안 되던 그 건설 사업자들이 30개가 더 넘었다는 거야. 그렇든 어떻든 김제 세금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김제 경제가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앉아서 식사를 많이 했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식탁에서 하시잖아요. 그걸 거우 시내는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읍면까지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19억이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현재 8억밖에 없는데 다음 추경이라고 해서 이거를 대폭해서 읍면에 있는 음식점에도 지금 좌식으로 전부 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든 소상공인들이 이번 기회에 살아날 수 있도록 제가 여기 지금 우리 강당에도 칸막이가 있는데 음식점에도 다 칸막이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거 1억 가지면 음식점 다 칸막이 할 수 있는데 해라. 이 코로나 빨리 안 꺼질 것 같다. 근데 너무나 잘했어요. 우리 코로나가 가나안발 또 21세기 병원 또 여기 사조 집단 발생은 생겼지만 시내로 전파되지 않은 건 여기 지금 보건소장님 안전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고생했지만 이렇게 사전에 다 칸막이도 설치해놓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마스크 쓰고 협조해 주신 데서 큰 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김제가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힘을 내서 더 노력합시다. 그래서 위기 극복에 같이 나갑시다. 네. 예, 음식점마다 의자를 바꾸고 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시설 개선 사업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김제시가 코로나의 확산을 막고 안정적으로 지금 지내오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돼서 지역 상권이 살고 소상공인분들께도 활기가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라는 이 시정 방침에서 알 수 있듯이요. 경제도약을 위해 투자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해서 김제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평선 산단 94.5%의 분양률을 달성하기도 했고요. 전라북도 주간 2020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지평선 산업단지 기업 관계자께서 2021년 올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질문을 주셨어요. 네,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서 처음에 8월인가요? 된 뒤로 8월에 7개 농공단지하고 2개 산업단지를 돌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시장이 방문은 일이 없는데 왜 방문하지? 저거 낯내기 아닌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18년 만에 19년에도 돌아? 올해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1월에 돌았어요. 돌면서 질문하는 거, 도와달라고 하는 거, 지원 요청하는 거 다 하도록. 그리고 지원 안 된 거는 왜 못했다라고 또 2018년 거는 2019년에 가서 보고하고, 올해 한 것도 제가 추경 예산에 직접 줘가지고 몇몇은 지시를 했죠. 이런 건 반영해줘라.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들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시장님께 이 얘기를 하면 바로 시정이 되더라. 기업들도 그러니까 투자 의욕이 있는 거죠. 김제에서 기업할 의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의 그런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냈을 뿐더러 지금 우리 김제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청원 여러분께서 꼭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세계 통상 환경이요,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 자, 그동안에 마스크 수입을 미국은 어디서 했어요? 중국에서 했어요. 코로나19 발발한 뒤로는 중국 마스크 문 닫았습니다. 가장 수혜자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입니다. 전라북도만 30개 마스크 공장 생겼는데 김제 10개 생겼어요. 그러고 보니까 김제 세일센터에 등록만 한 아주머니가 싹 마스크 공장으로 다 가버렸어. 김제 노는 분이 없어. 그 정도로 김제 호황이 된 거예요. 2019년도에 2억 벌던 분이 200억이 넘었어.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근데 이분은 다른 것보다도 화장품 회사인데, 제가 친기업 시장이라는 걸 대구에서 알고 김제로 와서 투자를 표준공장에 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건 미국 FDA 승인, 우리 식약처 승인, 화학업종인데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번에 이제 마스크는 그런데 미국이 수술용 장갑 있잖아요. 이걸 만들어야 되겠어. 갖고 수입을 해야 되겠어. 한국도로 요청을 하니까 한국에 그거 지금 한국에서는 석유화학 제품에서 나오는 것을 베트남이나 보내갖고 그놈을 다시 OEM으로 갖다가 수출을 하거든요. 이걸 보니까 가온누리 기업에서 그 우리 FDA 승인받은 김제 기업에다가, 전라북도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업에다가 오파를 내는 거예요. 당신 우리하고 동업하자. 200억을 주는 거야. 우리하고 동업하자. 그래서 우리하고 장갑 만들어서, 당신은 이미 FDA 승인 품목이 있으니까 품목 하나만 추가하면, 이걸 FDA 승인 다시 받으려면 1년 걸린다. 근데 품목 하나 추가하면 2-3달이면 되니까 해서 우리 수출하자. 그러니까 이 기업이 사는 거예요. 품목 추가하는 걸 올려서 세계적인 장갑이 이제 베트남이나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가지 않고 한국에서 가게 생겼다고요. 근데 뭐냐? 이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들은 세계적인 수준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걸 요청하면 우리 직원들은 모르니까 핸들링을 못 하는 거야. 내가 서울에 갔죠. 좋아,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맘 놓고 와라. 그래서 어저께 또 왔어요. 왔는데 말하자면 환경 용량, 폐수 용량 처리를 못하게 생겨갖고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고 답답해서 왔어요, 제 방에. 그래서 제가 우리 하수 담당하는 이우용 계장님한테, 야, 지금 남은 게 얼마나 남았냐, 용량이 1000톤 남았더라고, 가장 베이스에서. 그래서 일단 그놈 1000톤 남은 놈으로 투자하십시오. 일단 9대 투자하십시오. 자유무역적 관련해서 반대니까 그놈 용량으로 주고, 그 뒤에 나머지 50대 더 추가하는 거는 우리 제2산단 만들어 걷다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온누리 기업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수조 원 되거든요. 이제 필립스라는 기업이야. 이것도 30만 평을 달라고 그러는데 땅을 못 만들잖아.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과장한테 지시한 거예요. 그놈을 땅을 전체를 평뜨기를 골고루 하려면 수년이 걸리니까 계단식으로 만들자. 빨리 만들자. 그렇게 해서 업체에서 수요하는 거 만들어내자. 그동안에 이제 우리 하수처리 담당 과에서는 용량을 또 늘려야죠.
환경부까지 해서. 그것도 정치인이 환경부 장관님 설득해야죠, 제가. 그렇게 해서 그런 기업을 칼을 써본 사람이 알잖아요. 이게 저는 기업 유치에 적어도 한 30년 칼을 행사했기 때문에 제가 짚어서 어저께 그 기업한테 그랬어요. 대한민국 어디 가도 당신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 가지를 해봤기 때문에 당신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 당신이 돈 가져온 거 아니까 내가 나머지는 도와줄 테니까 맘 변하지 말고 열심히 해달라. 어떻게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김제 시민 여러분, 김제가 경제 도약의 길에 접어들고 있으니까 이거를 잘 엮어가지고 우리 완성해 나가면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모범 김제시를 만들 수 있다. 저는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기업인들과 정말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 지원과 투자 유치 분야에서 정말 전문가시구나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모두 끝났는데요. 시장님, 오늘 시정 공감 토크 콘서트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토크 콘서트 하다가 실은 오늘 새벽 3시 반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또 오늘 하면서도 이렇게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서 몇 가지는 추가했는데, 저는 오늘 공감 콘서트가 이게 우리 서로 이렇게 만나서 시청 공무원과 제가 뭉치고 다지는 그런 비전을 서로 공감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원 여러분, 그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목표가 위대한 한국 건설에 앞장서는 김제시를 만들자. 뜨고 앰프에 빠진 우리 청년들을 희망을 불어넣는 김제시가 되자. 이런 슬로건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 많이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던 30분의 4 중에 적어도 30분의 3은 달성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된 부분은 훨씬 그보다 잘 됐고 또 못된 부분은 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균 봤을 때 30분의 3은 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30분의 27이 남았다. 그래서 다시 제가 신발끈을 조이고 겸손과 근면 그리고 단합과 도전으로 우리 역동하는 김제를 만들어서 위대한 한국 건설을 향한 우리 모범 김제시 창주에 우리 청원 여러분과 우리 김제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원 여러분, 김제 시민 여러분, 손에 손잡고 저와 함께 김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호소드립니다. 건강하신 가운데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 말씀을 듣는 내내 정말 누구보다 김제시 도약에 대해 정말 진심이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그 안에 시장님의 뜨거운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준배 김제시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김제 시민과 김제시가 함께 만들어갈 2021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더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함께해요. 단합과 도전, 역동하는 김제라는 주제로 박준배 김제시장님과 세 분의 패널 그리고 직원분들과 함께 김제시 2021년 시정 공감 콘서트를 함께 했습니다. 아마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의 목소리와 또 김제시청 직원분들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시정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하고 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자, 이제 따뜻한 봄 기운이 풍기는 계절입니다. 코로나19로 조금은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 김제 시민의 삶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하루속히 찾아오길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시정 공감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